여러분, 중풍, 치매, 암. 이 세 가지 병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단언컨대 뇌졸중이라고 말씀드려요. 그 중에서도 뇌경색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확신하냐고요? 30년 동안 뇌혈관 환자분들을 봐왔는데 이 병만큼은 정말 걸리시면 안 돼요. 차라리 편하게 돌아가시는 게 나을 정도로 한 번 오면 인생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말이 꼬여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못하게 돼요. 손발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화장실도 혼자 못 가세요. 가족들한테 짐이 되고 본인도 너무 고통스럽고 그렇게 몇 년씩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게 과연 산 목숨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말이에요. 뇌졸중이 왜 생기는지 아세요? 다들 혈관 문제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는데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는 잘 모르세요. 오늘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뇌졸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뇌출혈, 혈관이 터지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뇌경색, 혈관이 막히는 겁니다.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예전에는 뇌출혈이 훨씬 많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혈압 관리를 제대로 못했거든요. 짜게 먹고 스트레스 받고 약도 제대로 안 먹고 그러니까 혈압이 확 올라가서 혈관이 터져버리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고혈압 관리를 잘하니까 뇌출혈은 많이 줄었어요. 그럼 좋은 거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뇌경색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지금은 터지는 게 아니라 막혀요. 왜 막힐까요? 제가 30년 넘게 환자분들 보면서 느낀 건데요. 혈압약을 너무 강하게 쓰는 게 문제예요. 생각해 보세요. 혈관이 이미 좁아져 있어요. 당뇨도 있고 고지혈증도 있으면 피가 끈적끈적하게 탁해지잖아요. 그 탁한 피가 좁은 혈관을 뚫고 나가려면 당연히 압력이 올라가죠. 압력이 너무 올라가면 터질 수 있으니까 혈압약을 쓰는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혈압약을 너무 세게 쓰면 혈관이 좁아진 상태에서 혈액이 제대로 못 가는 거예요. 결국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뇌출혈은 혈압 관리를 못해서 생기고요. 특히 비만하신 분들,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들, 고지혈증 관리를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생겨요. 반대로 뇌경색은 혈압을 너무 낮게 유지하거나 원래 저혈압이신데 신경 안 쓰고 방치하신 경우에 많이 생깁니다. 뇌로 가는 피가 부족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예방해야 될까요? 여러분, 뇌경색이든 뇌출혈이든 결국은 피가 문제예요. 뇌출혈은 압력이 올라가서 터지는 거고, 뇌경색은 피가 탁해져서 막히는 거죠. 그래서 체중 관리도 하셔야 되고, 고지혈증도 관리하셔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혈액을 맑게 하는 겁니다. 혈액을 맑게 하려면 뭘 먹어야 할까요? 청국장도 좋고, 영지버섯도 좋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이 매일 쉽게 쓸 수 있는 기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름이요? 기름이 혈액을 맑게 해준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 기름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기름과 나쁜 기름이 확실하게 나뉩니다. 좋은 기름을 먹으면 혈관이 깨끗해지고 피가 맑아져요. 뇌경색 위험이 확 줄어듭니다. 그런데 나쁜 기름을 먹으면 혈관이 막히고 피가 끈적끈적해져서 뇌경색이 바로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집에 어떤 기름 있으세요? 카놀라유요? 콩기름이요? 그거 식물성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그게 바로 함정이에요. 식물성이면 다 건강하다는 그 착각이 여러분의 혈관을 조금씩 막고 있어요. 저는 김세훈이라고 합니다. 30년간 뇌혈관과 식생활을 연구해 왔어요. 실험실에서 수천 명의 혈액 샘플을 분석했고 환자분들의 식단을 추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실하게 알게 된 게 있어요. 기름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뇌경색 위험을 4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어떤 기름은 꼭 먹으셔야 되고 어떤 기름은 당장 버리셔야 되는지 말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마트에서 기름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기억하세요. 뇌경색은 기름을 끊는 게 아니라 바꾸는 겁니다. 이 한 문장만 기억하셔도 오늘 영상 본 보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름 쓰고 계세요? 혹시 카놀라유 쓰고 계신가요? 댓글로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영상 보시고 나면 당장 바꾸고 싶어지실 거예요. 얼마 전에 68세 이정수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평소에 건강하다고 생각하셨던 분이에요. 아침마다 산책도 하시고 밥도 잘 챙겨 드시는 분이셨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말하려는데 혀가 꼬이고 오른손에 힘이 빠지는 느낌을 받으셨대요. 급하게 가족분들이 모시고 간 곳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미세한 뇌경색이 지나갔다고 하더래요. 이정수님은 그때까지 식물성 기름이면 다 괜찮다고 믿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마트에서 늘 사던 카놀라유로 매일 볶음도 하고 부침도 하셨대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기름 속에 오메가6라는 성분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있었고, 그게 몸속에서 염증을 일으켜 혈관을 서서히 좁게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본인은 건강하게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정반대였던 거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전체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정수님이 이후에 어떻게 달라지셨는지 그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이정수님은 그 일을 계기로 기름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아침에는 요거트에 올리브유 한 숟가락, 점심에는 나물 무칠 때 들기름 한 숟가락. 딱 이 두 가지만 바꿨어요. 그리고 세 달이 지났을 때 다시 검사를 받으셨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확 낮아졌고 머리도 한결 맑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식탁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예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걸 바꿀 수 있어요. 오늘 영상 다 보시고 오늘부터 실천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한테도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뇌경색과 직접 연결되는 잘못된 기름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빵이나 과자에 들어있는 노란 기름부터 살펴볼게요. 마가린, 쇼트닝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건 트랜스 지방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걸 아예 퇴출해야 할 성분으로 지정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기름은 고체 형태로 만들어지면서 혈관 벽에 달라붙기 쉬운 구조로 변해요. 그래서 혈관을 서서히 좁게 만들고 막히게 만드는 거죠. 72세 박선우님은 매일 아침 식빵에 마가린을 발라 드셨어요. 그게 습관이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가빠지는 걸 느끼셨어요. 알고 보니 혈관이 막혀가고 있었던 거예요. 박선우님은 그 이후로 마가린을 완전히 끊으셨어요. 대신 빵에는 올리브유를 살짝 바르거나 아보카도를 으깨서 올려 드시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몇 달 뒤에는 숨쉬기도 한결 편해지고 몸도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트에서 빵이나 과자 사실 때 성분표 보시나요? 거기에 경화식물성 유지라는 표기가 있으면 무조건 피하셔야 해요. 이게 바로 트랜스 지방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냉장고에 마가린 아직 있으신가요? 오늘 당장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기름을 아직도 만들어 파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우리 건강보다 이윤이 먼저인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의견 들려주세요. 그 다음은 우리가 흔히 쓰는 정제된 식물성 기름 이야기예요. 카놀라유, 옥수수유, 대두유 같은 거요. 식물에서 나왔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이 기름들은 공장에서 만들어질 때 아주 높은 온도로 화학 처리를 거쳐요. 그 과정에서 원래 있던 좋은 성분들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오히려 오메가6 같은 성분만 과하게 남아서 몸속에 염증을 일으키기 쉬워요.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이런 정제유를 과하게 먹으면 염증 수치가 높아진다고 해요. 염증이 쌓이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피가 제대로 흐르지 못하죠. 65세 김정미 님도 그랬어요. 늘 카놀라유로 요리를 하셨는데 손이 저리고 무릎이 아프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기름을 바꿔보라고 권해드렸죠. 볶음할 때는 올리브유, 나물 무칠 때는 들기름. 이렇게만 바꿨는데 두 달 뒤부터는 손저림이 확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집에 식용유라고 한 단어로만 쓰여 있는 제품 있으시면 성분표를 꼭 확인해 보세요. 정확히 뭐로 만든 기름인지 알고 쓰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름을 가장 자주 쓰고 계신가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재사용한 튀김 기름이에요.
한 번 쓴 기름을 아까워서 또 쓰시는 분들 계시죠? 저도 이해해요. 버리기 아까운 마음. 그런데 기름은 한 번만 가열해도 산화가 급격하게 진행돼요. 산화된 기름은 혈관 벽을 공격하고 손상시킵니다. 서울대 연구진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산화된 기름이 동맥경화를 2배 이상 촉진한다고 해요. 70세 최성자님은 튀김 기름을 아까워서 3번씩 쓰셨대요. 그러다 보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갔어요. 이후로는 튀김을 아예 줄이시고 한 번 쓴 기름은 바로 버리셨어요. 그랬더니 수치가 다시 안정되더래요. 튀김은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 하셔야 한다면 기름은 딱 한 번만 쓰세요. 그리고 색이 어두워졌다면 절대 재사용하지 마세요. 혹시 어제 쓴 튀김 기름 아직 남아있지는 않으신가요? 특히 외식하실 때 조심하셔야 해요. 돈가스집, 치킨집에서는 기름을 하루 종일 계속 쓰거든요. 수십 개를 튀기는 동안 그 기름이 얼마나 산화됐을지 생각해 보세요. 외식 자주 하시는 분들,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이제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는 곳에 숨어 있는 기름도 살펴볼게요. 라면, 과자, 빵 같은 인스턴트 식품 속에 들어있는 가공유 이야기예요. 성분표를 보면 쇼트닝이나 가공유지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트랜스 지방의 다른 얼굴이에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트랜스 지방이 뇌졸중 위험을 높인다고 경고했어요. 69세 권태호님은 과자를 좋아하셔서 하루에 한두 봉지씩 드셨대요. 그런데 과자를 줄이고 나서 신기하게도 혈압 조절이 잘 되기 시작했어요. 복용하시던 약 양도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마트에서 과자나 빵 사실 때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경화유나 식물성 유지라는 문구가 있으면 피하시는 게 좋아요. 무트랜스라고 써 있어도 방심하지 마세요. 완전히 제로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은 과자 살 때 성분표 꼭 확인하시나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들기름 이야기예요. 들기름은 오메가3가 정말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아주 좋아요. 그런데 이 기름은 열과 빛에 아주 약해요. 그래서 보관을 잘못하면 금방 상해버려요. 부산대 연구팀 자료를 보면 들기름을 실온에 두면 2주 만에 산패가 시작된다고 해요. 산패된 기름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63세 이연희님은 들기름을 항상 찬장에 두셨대요. 그러다 보니 냄새가 이상해지고 맛도 변했어요. 그래서 냉장고에 넣는 습관을 들이셨죠. 그랬더니 들기름이 훨씬 오래 신선하게 유지되더라고 해요. 들기름은 개봉 후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그리고 한두 달 안에 다 쓰시는 게 좋아요. 만약 큼큼한 냄새가 나면 아깝더라도 바로 버리셔야 해요. 집에 있는 들기름, 지금 어디에 보관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5가지 잘못된 습관을 살펴봤어요. 이제는 반대로 혈관을 살리는 좋은 습관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혈관을 맑게 하는 습관 중에서 가장 간단한 건 물 마시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2컵만 천천히 마셔도 혈액이 묽어지면서 흐름이 좋아져요. 밤새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피가 끈적해지기 쉬워요. 이때 물을 마시면 혈액순환이 다시 활발해집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기상 직후에 1컵, 그리고 자기 전에 1컵. 작은 컵으로 2번만 마셔도 충분해요. 오늘 아침 첫 물은 몇 시에 드셨나요? 내일 아침부터는 일어나자마자 한 잔 마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그 다음은 걷기예요. 하루에 30분만 걸어도 뇌로 가는 혈류가 20%나 높아진다고 해요. 빠르게 걸을 필요 없어요. 산책하듯 천천히 걸어도 괜찮아요. 속도보다는 꾸준함이 훨씬 중요합니다. 한 번에 30분이 부담스러우시면 10분씩 3번 나눠서 걸으셔도 돼요. 아침에 집 앞 한 바퀴, 점심 먹고 동네 한 바퀴, 저녁에 또 한 바퀴. 이렇게만 해도 충분합니다. 오늘 몇 걸음 걸으셨나요? 내일은 조금 더 걸어보세요. 수면도 정말 중요해요. 밤 11시 이전에 주무시는 게 좋아요. 잠이 부족하면 혈관에 염증이 생기기 쉬워요. 염증이 쌓이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막히기 쉬워지죠. 그래서 충분히 주무셔야 해요. 자기 전에 스마트폰은 내려놓으세요. 화면 보면 뇌가 깨어나서 잠들기 어려워져요. 대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몸을 이완시켜 보세요. 요즘 몇 시에 주무시나요? 오늘 밤부터는 30분만 일찍 누워보세요. 그리고 짜게 먹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짠 음식은 혈압을 급격하게 올려요. 혈압이 올라가면 혈관의 부담이 커지고 터질 위험도 높아져요.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요. 김치는 덜 짜게 담그시고 라면, 스프는 반만 넣어보세요. 입맛이 심심하다고 느껴지시면 처음엔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2주만 지나면 혀가 적응해요. 그러면 오히려 짠 음식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세요. 오늘 반찬, 간은 어땠나요? 내일은 조금 덜 짜게 드셔보세요. 마지막으로 손과 뇌를 함께 쓰는 활동도 추천드려요. 손을 자주 쓰면 뇌 자극이 활발해져요. 뇌가 자극받으면 혈류도 좋아지고 뇌세포도 건강하게 유지돼요. 스마트폰 보는 시간은 줄이시고요. 대신 하루에 한 번이라도 손으로 직접 뭔가를 해보세요. 글씨를 쓰셔도 좋고 뜨개질을 하셔도 좋아요. 퍼즐을 풀거나 색칠 공부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손끝으로 느끼는 감각이 뇌를 깨워줘요. 오늘 손으로 해본 일, 뭐가 있으신가요? 내일은 뭘 해보실 건가요? 이렇게 5가지 습관만 챙기셔도 혈관은 훨씬 건강해져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꼭 실천할 단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오늘 함께 본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상식이 있었죠. 식물성 기름은 다 괜찮다는 거요. 그런데 그건 틀렸습니다. 정제된 식물성 기름과 재사용한 기름은 혈관을 서서히 막아요. 반대로 처음 짜낸 올리브유와 들기름은 혈관을 맑게 지켜주는 고마운 존재예요.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 한 번의 식탁이 평생의 후유증을 남길 수 있어요. 혈관이 막히면 뇌로 가는 피가 끊겨요. 그러면 말이 꼬이고 손발에 힘이 빠지고 의식을 잃을 수도 있어요. 한 번 막힌 혈관은 완전히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관리하셔야 해요.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부터 기름병 2개만 바꿔도 뇌경색 위험을 40% 이상 줄일 수 있어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아지고 머리도 맑아져요.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생겨요. 혈관이 깨끗해지면 뇌도 건강해지고 심장도 튼튼해집니다. 그럼 당장 뭘 하면 될까요? 오늘 실천할 단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마트에 가서 올리브유 1병, 들기름 1병 사오세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셔서 냉장고 문을 여세요. 거기 있는 카놀라유, 마가린, 쇼트닝. 이것들은 정리하세요.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혈관이 더 소중합니다. 내일 아침부터는 요거트에 올리브유 1숟가락 넣어보세요. 점심에 나물 무칠 때는 들기름 1숟가락 넣어보세요. 딱 이것만 해도 달라져요. 한 달 뒤에는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3달 뒤에는 검사 수치가 좋아지는 걸 보실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하루 한 숟가락의 기름이 뇌를 살립니다. 기름을 끊는 게 아니라 바꾸는 겁니다. 올리브유와 들기름으로 바꾸기만 하면 뇌경색 위험이 확 줄어들어요.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나도 오늘부터 바꿔야지 하고 계신 분들 댓글로 오늘부터 실천합니다. 다짐 한번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한테도 큰 동기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피를 맑게 하는 아침 루틴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딱 10분만 투자하면 하루 종일 혈관이 편안해지는 방법이에요. 꼭 보러 오세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름으로 건강을 지키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바꾸신 분 계신가요? 집에 있던 카놀라유는 버리셨나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